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분의 울분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인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혼이 결혼을 앞섰다는 사실 다들 아십니까? 이혼 중에서도 황혼 이혼이 점차 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인 줄만 알았었는데 글쎄 제 주변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황혼 이혼,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말이지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두 분은 이혼을 할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정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속 편하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제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거든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 분명 제게 피해가 올 것이 뻔한데 자꾸 두 분이서 해결하게끔 우리는 빠지자고 하는지. 자기 일 아니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남편도 짜증나고 신우이에게도 화가 납니다. 하다못해 신우이는 제게 그러기까지 하더군요. 자기는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말이지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참아도 너무 참고 살았다고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라 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엄마 아버지 이혼 적극적으로 찬성해. 옳게도 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치이면서 살았는지. 젊었을 땐 몰랐겠지.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었겠지. 우리 아버지가 어땠었는지 알아? 요즘엔 안 하는 말이지만 3일에 한 번씩 북어 대가리와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말. 선수 우리 엄마한테 행하신 그런 분이야. 밥상 없는 건 기본이고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었는데.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어땠니? 나이 들어 병 들고 나서도 엄마를 엄청 부려먹었었잖아. 긴 병에 효자 없는 법이라고 자기가 자기 몸 관리 못해서 병 들었으면서 왜 엄마 탓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맨날 엄마 탓하고 투정 부리니까 엄마가 버틸 수 있겠어? 나는 적극적으로 엄마 아버지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엄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그리고 말 맞다나 젊었을 때도 그렇게 쭈구리로 살았었는데 늙어서도 남편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이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딸로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우리 엄마만큼 불행하게 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옳게도 이혼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힘 좀 줘. 같은 여자들끼리 뭉쳐야 하지 않겠어? 엄마 데리고 갈 거지? 아버지랑 절대 못 살아. 그냥 아버지는 그 집에서 사시라고 해. 우리 엄마 그렇게 까다로운 분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케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올케는 확실하게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야.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시어머니 고생하며 산 거 들어서 알고 있고 결혼하고 시부모님 관계 보면서 젊었을 땐 얼마나 심했을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어머니 인생 사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해하고도 남지요. 그리고 제가 만일 시어머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저라도 이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이혼하시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그 이유가 문제였었거든요. 시어머니 이혼을 하시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야기를 하시며 저희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앞이 아니라 저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기는 했었지요. 그 말씀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 했었고요. 에미야, 네가 선택해라. 나를 모실 건지 아니면 네 시아버지를 모실 건지 말이지. 아이 저 양반은 이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니네 집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기는 한 것 같다. 아픈 시아버지 병수발하면서 사는 것보단 멀쩡한 내가 낫지 않겠니? 암튼 나는 이혼할 거다. 아휴, 더 이상 이 짓거리 못 해먹겠어. 이러다가는 내가 저 양반보다 먼저 저 세상 갈 것 같다. 나도 내 목숨을 살려야 하지 않겠니? 남편과 시누이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서러움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눈물도 흘리셨고
어떨 땐 통곡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꼼짝도 않은 채 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기보다는 왜 내게 불똥이 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시누이도 시어머니의 한탄 섞인 말들을 듣느라 그 전에 제게 한 이야기는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울 때마다 덩달아 따라 울었고 시누이의 눈물에 또다시 시어머니도 울고 암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혼을 하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만일 이렇게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가 떠맡게 되겠구나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왜 두 분이 이혼을 하시는데 제게 선택을 하라는 것일까요? 당신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제게 선택권을 주는 것일까요? 그래도 그날은 너무 격양이 되어 있어서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시누이까지 제게 시부모님 이혼을 동의하라고 찬성하라고 닥달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편하겠죠. 자기 말처럼 자기 엄마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시어머니 인생 살라고 하고 싶겠죠.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맡아야 하는 걸까요? 시누이는 이혼을 찬성한다 하면서도 시어머니 인생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앞으로 어디에서 사실지 무엇을 하시며 사실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요? 말은 정말 하기 쉽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그래 이혼해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왜 아직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인생 짧다. 이제라도 당신을 아껴라. 당신의 이름을 찾고 목소리를 높여라. 충분히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이혼 후 시부모님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는 당신이나 시아버지 둘 중 한 사람을 며느리에게 의탁하는 것을 앞날 계획으로 세워 놓으신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봉입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게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져라 하는 건지. 이러려고 며느리가 된 것 아닌데 제 처지가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시부모님 이혼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며느리인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이혼을 하시라 말아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전적으로 가족들끼리 해결을 봐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가족이란 한마디로 피가 섞인 실제 가족들 말이죠. 그리고 형님에게 점수 따르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두 분 이혼하시든 말든 제가 관여할 주제도 아니니 결과가 어찌 되든 저한테 불똥 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실 엄청 놀랐어요. 왜 제게 선택권을 주시는 건지. 어머니 아들도 앞에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며느리인 제게 시아버지를 모실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실 건지 선택하라니요. 어머니 고생하셨고 아버님 성격 짱짱하신 거 잘 아는데 그래도 그건 두 분의 일이고 만일 두 분이 이혼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찌 사실지도 확실하게 정하신 뒤 최대한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마치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지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그 해결은 자식인 그이나 형님이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시누이는 저리 말하는 제가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엄청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런 상황 벙찔 것 같기는 하다고. 저를 고려하는 척 말을 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결국엔 저를 비꼬는 거였고 제게 시비를 거는 거였습니다. 잘 살던 시부모 이혼한다 어쩐다 라고 말 나오는 이런 상황도 어이없을 텐데 까딱하다간 며느리인 제게 똥물이 튈 수도 있겠다라는 제 입장은 생각 못해 봤었다고 완전 재수없게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올케 입장은 생각 못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가만히 있는 올케한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올케한테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하마터면 똥물을 튀길 뻔했네. 아, 우리 엄마도 참 나쁜 사람이야. 그동안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입 닥치고 살면 되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이혼을 하겠다 어쩐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치? 올케? 우리 엄마 아버지 너무 염치 없지? 철도 없고 올케한테 평생 도움이 안 되지. 늙어서 참 주책이야. 그렇지? 곧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에 무슨 자기들 인생을 산다고 이혼을 한 해 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올케 생각 잘 들었어. 그리고 올케 말이 전적으로 맞아. 우리 식구 일이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내가 동생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의논해 보도록 할게. 최대한 올케한테 구정물 튀지 않게끔 할 테니까 겁먹지 마. 우리 엄마 인생도 참 가련하다. 며느리가 이런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니네 집으로 들어가네 어쩌네라고 떠들어댔으니 말이지. 올케 그때 속으로 완전 웃겼겠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우리 엄마가 마셔대고 있었으니까. 안 그러니? 제대로 비꼬면서 말을 하더군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시어머니 당연히 모신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선을 그었으니 신우이 입장에서 얼마나 제가 괘씸했었겠습니까? 그러는 자기는?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한테나 잘하나? 매일 시어머니를 시애미라 칭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자기였었으면서 왜 자기 엄마는 며느리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란 존재는 언제든지 시애미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 틀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냥 엄마였으니까요. 신우이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지금 나를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혹시나 우리가 모시는 것이냐, 내가 시아버지든 시어머니든 떠 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정말 무관심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일은 없다고 딱 단정 지어 준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신우이가 분명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다 했으니 분명 퇴근해서 제게 가타부터 말을 해줄 테니까요. 모시던지 말던지 아니면 다른 수를 내던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남편 퇴근 전에 다른 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지요. 시어머니는 제게 서운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진심으로 아꼈었고 진심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살았었는데 자기가 헛산 것 같다고 당신 남편에게도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며느리까지 자기를 허술하게 대우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네 생각 잘 전에 들었다. 그렇게 나를 부담스러워 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딸과 엄마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가 내 사정을 분명히 헤아려 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실 나는 우리 자식들이야말로 내가 이혼한다라고 했을 때 난리 치고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런데 너는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만큼 나는 너를 믿었었고 네가 나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완전히 찍혔구나. 그래. 그럼 그냥 이혼 안 할게. 며느리한테 부담되는 시엠이 되면 안 되겠지? 나이 먹어 주책맞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엠이 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렇게 지들이 궁상으로만 당하고 살았었던 내 인생인데 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자꾸 부르스를 쳤는지. 그냥 살도록 하마.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둬라. 내가 이혼을 안 하는 건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걸. 네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나를 진심으로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너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둬라. 그동안은 남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살았었다면 이제는 너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짱짱한 양반하고 산다는 거 너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 주제에 무슨. 그럼 그렇지. 누가 내 마음을 알겠니? 누가 내 이 찢어지고 갈갈이 뜯겨져 나간 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니? 이혼 안 하마. 넌 했던 이야기 듣지 않은 걸로 해라.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아휴, 이 서러운 팔자. 아휴, 이 더럽게 복도 없는 여자. 아휴, 너무 서럽다 서러워. 며느리한테도 대접 못 받는 나 같은 신세가 또 어디 있겠나. 아휴,
아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저 사이 그렇게 나쁜 사이 아니었다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딸 같은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전적으로 시어머니만의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게는 그냥 시어머니셨고 어려운 분이셨고 가끔 시아버지에게 홀대 당하시는 시어머니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 그건 시어머니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선택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건 시어머니니까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욕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딸이었다느니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느니 말하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우스웠습니다. 왜 제게 의지를 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든든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당신 자식들보다 저를 더 의지하고 사셨다는 것에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누구의 탓이라도 해야 하니까 누구라도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응석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감정을 쏟아내는 대야로 사용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저리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뭐라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죄송하다. 그리 생각하시는 줄 몰랐다. 그럼 그냥 저를 의지하시고 이혼을 하셔라. 제가 어머니 책임지겠다. 제가 모시겠다 했어야 했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시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했어야 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울먹이고 눈물 바람인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지요. 쌀쌀 맞은 며느리를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고 되바라진 며느리라고 해도 그냥 되바라진 며느리 하겠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마치 시어머니 인생을 제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도가 지나친 거라 했습니다. 어머니,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정말 곤란하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때문에 아버님하고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요? 어머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지 전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모시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얼른 이혼하시고 제게 오시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님 이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이혼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제가 나서서 이혼하시고 얼른 저희 집으로 오셔라. 그리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어머니 저 싫어요. 왜 제가 나서야 하고 왜 제게 선택권을 주시나요?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게 너무 큰 짐을 실어주시는 거라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정말 황당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혼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 사람과 못 살 것 같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사시겠다는 시어머니. 그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어머니, 지금 제 탓하고 저를 괴롭히실 작정이신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모실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저는 어머님 아버님 이혼 이야기에 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사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계획도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이혼 이야기는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탓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들려오고 있고요. 며느리가 죄입니다. 받아주지 않고 시부모님들이 지지했을 때 따라주지 않는 며느리가 대역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렴치 비양심적이라 생각되어지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확 다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혼을 안 하게 되면 저 때문에 참고 산다는 이야기 사골 우리듯이 감정 상할 때마다 꺼낼 것이 분명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도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 부모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남편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라. 알아서 하실 거다. 저러다 그만하실 거다. 부모님 일에 신경 써서 우리가 뭐 하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면 되지 뭘 그리 신경을 곤두세우냐. 그냥 들어만 들여라. 그건 자기 입장이지 제 입장이 절대 아닌데. 답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시부모님 이혼 이야기지만 결론이 지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제 탓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애먼 며느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건지. 정말 며느리는 동네 북인 건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실의 장미였습니다.